이처럼 페이스타임의 쉐어플레이 기능을 통해서 음악도 함께 감상을 할 수도 있고 영상도 볼 수가 있고요. 화면도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번 iOS 15 그리고 iPadOS 15 버전의 페이스타임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프입니다. 제가 오늘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오늘 새벽에 iOS 15, iPadOS 15, watchOS 8 버전의 개발자 베타 버전 2가 배포가 되었습니다. 이번 개발자 베타 버전 2에는 개발자 베타 1에 적용되어 있지 않았던 지난 WWDC 2021에서 공개는 했지만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던 기능들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기능들이 적용이 되었는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애플워치부터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폰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워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워치OS 8에서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인물 사진 페이스가 생겼다는 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물 사진을 페이스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디지털 크라운을 움직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물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페이스가 지난 개발자 베타 1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요. 드디어 개발자 베타 버전 2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애플워치 앱에 들어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워치OS 신규라고 해서 포트레이트 모드가 생긴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지금은 아직은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약간 에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컨텐츠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타일을 3가지, 이 시계 스타일을 3가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컴플리케이션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 워치 페이스를 선택을 하실 때는 본인이 사진을 넣는 워치페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눌러서 사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물 사진들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물 사진 중에 잘 나오는 사진들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워치페이스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아이패드에 추가된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 앱과 메모를 띄우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안내를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지도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안내 탐색하기, 발견하기에 대한 안내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달라졌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메모 앱을 띄우게 되면 어디서나 빠르게 메모를 생성할 수 있는 퀵 노트에 대한 안내를 볼 수가 있고요. 태그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공유 메모의 멘션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활동 보기를 할 수 있다는 걸 안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을 눌러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난 아이패드 OS 15 버전에서 보여드렸던 기능 중에 하나가 퀵 메모 기능이죠. 이제는 퀵 메모 기능을 이렇게 스와이프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퀵 메모는 이렇게 메모를 하고 싶을 때 바로 띄워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파리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웹사이트의 주소 등도 바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하면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스와이프를 통해서 퀵 메모를 좀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바로 아이패드에서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패드와 함께 아이폰에도 iOS 15 버전에 적용된 기능들이 이번 베타 2를 통해서 적용이 되었는데요. 어떤 기능들이 적용되었는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모티콘의 의상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자, 이렇게 미모티콘을 선택을 해서 편집으로 들어가 보면 자, 하드웨어 옆에 이젠 옷이라는 게 생겼고요. 다양한 의상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어떤 옷인지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의상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의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의상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 컬러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옷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상을 적용하게 되면 자, 적용을 했죠. 그리고 미모티콘 스티커에 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적용한 다양한 의상들을 이렇게 스티커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모티콘 스티커 등에서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스티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 앱을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날씨 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안내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날씨지도, 알림,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날씨 앱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예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대기질 정보도 국내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iOS 14.7 버전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iOS 14.7 버전도 빨리 업데이트가 되면 좋겠네요. 이렇게 기온 등도 볼 수가 있고 다양한 정보들을 좀 더 예쁘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날씨 앱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WWDC 2021에서 애플이 굉장히 강조했던 기능이 있죠. 바로 페이스타임에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제가 다른 기능들은 보여드렸는데 쉐어 플레이 기능은 보여드리지 못했죠. 바로 이 기능이 이번 베타2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쉐어 플레이 기능은 나의 화면을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영상을 함께 볼 수도 있고 음악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페이스타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렇게 화면 공유 버튼을 누르면 제 화면을 상대방에게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프리젠테이션 등을 할 때도 화면 공유를 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음악을 공유하고 싶은 경우 애플 뮤직 등을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쉐어 플레이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음악을 쉐어 플레이를 한다. 자, 이렇게 쉐어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함께 음악을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구성원을 여기서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 격자 레이아웃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영상도 함께 감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쉐어 플레이가 되고 있다는 아이콘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다시 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쉐어 플레이 중단을 할 수도 있고 자, 쉐어 플레이 열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플레이가 되기 시작했죠. 음악을 이런 식으로 상대방과 함께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페이스타임의 쉐어 플레이 기능을 통해서 음악도 함께 감상을 할 수도 있고 영상도 볼 수가 있고요. 화면도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번 iOS 15 그리고 iPadOS 15 버전의 페이스타임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iOS 15, iPadOS 15, watchOS 8의 개발자 베타 버전 2에서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이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릴레이와 나의 이메일 가리기 기능이 이제는 상단에서 이렇게 메뉴 안으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몇 가지 버그들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되었습니다. 종종 저는 iOS 15가 안 나와요, iPadOS 15가 안 나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직 iOS와 iPadOS 15 버전과 watchOS 8 버전은 개발자 베타 버전이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정식 업데이트는 올 가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남아있는 버그들도 개선이 되고 앱들도 이러한 OS에 최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식 버전을 기다리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 정식 버전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 베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카드 앱 등을 사용할 때는 카드 앱에서 새로운 OS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진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 앱들은 아직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참고를 하셔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새로운 macOS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